SK 하이닉스는 D램 부분 글로벌 2위 업체이고요. 외계인을 고문해가지고 기술을 뽑아냈다고 그만큼 기술이 뛰어난 약 2.8조 원 정도를 SMRC에 투입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 반도체 굴기의 대장이다. 굴기가 뭐예요? 굴기가 뭔가요? 너무 궁금했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성장 트렌드를 바탕으로 국내외 유망 주식까지 포트폴리오를 넓혀보는 시간 글로벌 주식 삼국지 시작합니다. 네, 한국, 미국, 중국 세 나라 간 각 기업들의 치열한 공방을 통해 나에게 맞는 투자 포인트도 잡아보시죠. 네, 그럼 각국 대표님들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대표 한종목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대표 강재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중국 대표 김병기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주제로 바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떤 주제인가요? 네, 오늘은 4차 산업혁명 트렌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 바로 반도체입니다. 네, 이 반도체가 없으면 이전에 다뤘던 5G도 클라우드 사업도 모두 불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이 반도체를 가지고 4차 산업혁명의 쌀이다 이렇게 또 불리기도 하는데요.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반도체라는 것은 전기가 통하는 도체와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도체 이 사이 정도의 물질인데 특정 조건에서 특정한 기능을 하는 그런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0과 1 디지털 신호를 받아들여서 네. 저장을 하는 것을 메모리 반도체, 그 외에 연산을 한다든지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오늘 어떤 기업들 준비해 주셨을까요? 먼저 미국부터 들어볼까요? 앞만 보고 뛰어! 뛰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미국은 인텔입니다. 잘하신다. 중국은 어떤 기업인가요? 네, 중국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SMRC입니다. 그 한국은요. 이게 뭐예요? 메모리 파티. SK 하이닉스입니다. 네. 각 회사들의 세부 영역을 좀 알아볼까요? 아까 메모리 파티라고 말씀드렸다시피 SK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가 주력입니다. 인텔은 PC의 두뇌 역할을 하는 CPU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네. 반도체 업계는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랑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 이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팹리스라고 부릅니다. 팹리스. 예, 제작만 전담으로 하는 회사를 파운드리 회사라고 부릅니다. 네. 예,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SMRC가 중국에서 파운드리를 전문으로 하는 전 세계 5위, 중국 1위 회사입니다. 들어보니까 다뤄볼 기업들이 다 사업 분야가 각각 다른 것 같아요. 네, 좀 더 맞습니다. 자세하게 좀 네. 살펴볼게요. 일단은 시가총액을 먼저 보시면요. 인텔이 한 300조, 네. 그다음에 SK하이닉스가 60조, SMIC가 한 35조 정도 됩니다. 네. 하지만 연초 대비 상승률을 보면은 인텔이랑 SK하이닉스는 오히려 마이너스인 반면에 SMIC는 뭐 거의 한 3배 가량 가까이 되는 그렇네요. 수치죠. 왜 그렇게 된 거죠? 그거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와 좀 연관이 돼 있는데요. 굴기요? 예, 굴기? 반도체 굴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SMRC 설명하는 아, 시간에 네, 좀 좀 더 기다려주세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뜸을 드시네요. 그다음에 매출의 규모를 좀 보시면 네. 인텔이 아까 시가총액 봤듯이 글로벌 기업답게 가장 크고요. 그 다음이 SK 하이닉스, SMIC 순입니다. 반면에 매출액 성장률은 우리 하이닉스가 9.5%로 가장 높고요. 네. 그 다음이 SMIC, 마지막이 인텔입니다. 구독, 좋아요. 먼저 SK 하이닉스부터 살펴볼게요.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뭐 크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거 보고 계신 뭐 시청자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메모리 반도체 D램 부분 글로벌 2위 업체이고요. 네. 1위는 어디일까요? 삼성전자. 맞습니다. 일단 SK 하이닉스는 폭증하는 인터넷 데이터 때문에 데이터 센터 투자가 증가하게 되면서 네. 그 수혜를 톡톡히 받고 있고요. 데이터 센터 내 서버에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경쟁 상황도 좀 치열할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다음에 마이크론, 미국 회사 네. 이 세 개가 가점을 하고 있어요. 예, 대규모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들이 진입하기가 일단 힘들고요. 진입 장벽이 높은 예, 진입 거군요. 장벽이 높습니다. 네. 반도체 산업이 뭐 성장성이 탄탄하다는 건 알겠는데, 네, 알겠는데. 리스크 요인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아, 코로나 사태 직후에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점이 오히려 리스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코로나 때문에 공장 가동 중단을 우려한
이제 데이터 센터 사업자들이 반도체를 이제 선제적으로 많이 구입을 했었고요. 아. 그래서 가격이 많이 올랐었거든요. 네. 반대로 만약에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종식된다 네. 이런다고 하면은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니까 추가 가격 상승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저항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거죠. 하지만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는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약 14%가량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성에는 이견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SK 하이닉스로 좀 반도체 좀 큰 틀을 잡아봤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좀 해외 기업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먼저 미국 기업입니다. 예. 인텔. 또 사실 각각 사업 분야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인텔만의 또 투자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인텔은 이제 미래 산업의 두뇌 역할을 하는 CPU를 최초로 만든 회사예요. 예, 과거에는 이제 외계인을 고문해가지고 기술을 뽑아냈다고 그런 농담이 있을 정도로 진짜 고문하는 잔인한데요? 표정이었어요. 네. 그렇죠. 그만큼 기술이 뛰어난 그런 회사입니다. CPU를 엄청나네. 인텔이 최초로 만든 줄은 몰랐어요. 그렇죠. 저는 그 인텔 하면은 아직도 그 스머프 같은 이게 파란색 사람들이 건장한 스머프들이 그 출연한 그렇죠. 광고가 떠오르거든요. 그때가 아마 펜티엄 3, 막 펜티엄 4, 맞아요. 막 이랬을 거예요. 엄청 옛날 광고. 그렇죠. 옛날 광고. 옛날 사람. 옛날 사람. 그래서 기억을 하시는군요. 네, 그럼 인텔 실적부터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예. 일단 2020년도 1분기 실적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매출액은 19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75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해서 67% 굉장히 큰 폭 성장했습니다. 오, 많이 늘었네요. 예, 그 덕분에 뭐 컨센서스 상회했고요. 네. 이 데이터 센터 부분이 견조하면서 10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4% 증가를 하거든요. 와. 그러면서 양호한 실적을 이끌었고요. 좋은 말씀 잘 들었는데 그런데 네. 예, 그런데 눈빛이 바뀌셨는데요? 너무새처럼 근데 한데. 진짜 너무 깜찍하셨어요. 어쩜 이렇게 수통하지? 네. 영원한 라이벌 있지 않습니까? AMD. 그렇죠. 예. AMD를 그렇죠. 암드. 암드. 빼놓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예. 최근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CPU 시장에서 그렇죠. AMD가 인텔을 굉장히 매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 네, 맞습니다. 예. 보니까 점유율이 43%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심지어 데스크톱 분야만 놓고 보면은 예. AMD가 인텔을 앞질렀습니다. 오, 그렇죠. 알고 진짜예요?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오. 중요한 부분은 이게 PC 시장이라는 점이거든요. 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PC 사용률이 굉장히 생각보다 낮아지고 있어요. 뭐 요즘 집에 가서 PC 사용하세요? 아예 안 하죠. 거의 핸드폰으로. 네. 주로 네. 휴대폰 핸드폰으로. 하시잖아요. PC 출하량이 이제 작년보다 한 8%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전 네. 세계에서. 거기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1분기 공급 부족에다가 이거에 이어서 2분기에는 수요 하락의 이중고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인텔이 주목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실적을 이끌었던 데이터 센터 부분이거든요. 네. 네. 투자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데이터 센터 서버 시장에서 주력한다는 점, 이 부분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인텔의 매출 구성을 보시면은 데이터 센터 부분이 점점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PC 시장의 성장성 한계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사실 인텔은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인텔이 전 세계 서버 CPU 시장에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 서버 시장은 일반 개인 고객으로 대상으로 하는 B2C가 아니고 네. 기업체 대상으로 하는 B2B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에 아. 쓰고 있던 장비나 혹은 CPU, 메모리 이런 것들을 쉽게 바꾸긴 어려운 보수적인 시장인 거죠. 그런데 최근 애플이 이번 WWDC에서 맥 PC를 쓰이는 인텔 CPU를 향후 2년 동안 자사 칩으로 바꾸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예. 맞아요. 이건 큰 맞아요. 뉴스였잖아요. 네. 이런 애플의 이별 선언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애플과의 이별 선언을 했을 때 저도 살짝 눈물이 날 뻔했거든요. 네. 그렇게 감성이. 근데 뭐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네. 애플의 시장 점유율 보면은 전체 CPU 시장에서 한 7% 정도 차지해요. 그러니까 네. 저희 인텔 입장에서도 연간 CPU 시장의 7%를 잃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PC 시장은 성장이 제한되는 상태이고 데이터 센터와 AI 같은 성장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AI. 부분에서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인텔이 인공지능 분야에도 투자를 하고 있었나요? 인텔은 이제 M&A를 통해 가지고 미래 산업인 AI에 집중하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 성장과 함께 2024년까지 이 AI 칩 시장을 250억 달러까지 예상을 했고요. 올 한 해 만약에 코로나19가 없었다면은 3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봤던 거죠. 네. 구독, 좋아요. 중국 기업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SMIC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소한데 어떤 기업일까요? 중국 반도체 국위의
대장이다. 반도체 굴기 나왔어요. 굴기. 굴기가 뭐예요? 반도체 굴기가 뭔가요? 너무 궁금했어요. 예, 예. 불삭긴 줄 알았어요. 이제 말씀드릴게요. 네. 2018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 반도체 소비의 34%를 아, 중국이 하고 진짜요? 있어요. 34%면 거의 전 세계 3분의 1을 중국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쓰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 고작 15%밖에 중국 기업이 생산을 하지 않으니까 순 수입국이네요. 그렇죠. 중국이 이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육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반도체 굴기죠. 중국이 이렇게 반도체 굴기를 하는데 네네네. SMIC는 어떤 역할을 어떤 하고 역할을 있을까요? 하는지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네. 좀 특수성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이 지난 5월 자국 기술을 활용하는 해외 기업이 화웨이에 특정 반도체를 공급할 경우 미국 허가를 받도록 수출 규정을 개정을 하면서 네. 화웨이 제품을 공급을 막아버렸습니다. 화웨이가 디자인한 반도체를 대만의 TSMC에서 제작을 했었어요. 아. 네. TSMC는 전 세계 파운드리 1위 회사예요. 네, 네. 네. 근데 미국 때문에 TSMC에서 이제 화웨이의 신규 판매를 좀 중단을 한 상태다. 그 와중에 뜬 게 이제 SMIC가 돼요. 이 수혜가 SMIC로 예. 간 거군요. SMIC는 중국 자국 기업이기 때문에. 아. 네. 근데 이 중국 정부의 지원이 사실 너무 네. 광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보면 어떤 지원들이 있을까요? 1기 반도체 국부 펀드에서 파운드리 분야에 63% 정도를 투자를 해줬어요. 2기 반도체 국부 펀드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게 1기 때보다 금액 면에서 한 2배 정도 규모다. 더 늘었다. 이게 더 늘었다. 그 중에서 지난 5월 달에 SMRC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미 22억 5천만 달러 하나로 약 2.8조 원 정도를 SMRC에 투입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연구개발 열심히 하고 자본력이 뒷받침된다면 빠른 시간에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구독, 좋아요.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부품 반도체 기업들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우리나라는 SK 하이닉스, 미국은 인텔, 중국은 SMIC 기업들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편에는 더 재밌는 기업들로 찾아올 테니 기대해 주시고요.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